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에피셜입니다. 9월 6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9월 모평의 출제 경향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연 킬러 문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지 걱정스러운 시각이 강한 상태에서 진행된 첫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평 이후 진행된 재수생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어의 경우 중위권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높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BS 연계 지문이 있어 지문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선택지 이해와 분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학의 경우 중위권 학생들도 우선 풀지 못한 문항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 푸는 과정에서의 실수, 푸는 과정에서의 발상의 어려움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이 아주 어렵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9월 모평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9월 모평 이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과목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표준 점수의 분석을 통해 정시의 과목별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학기의 학습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입시연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어입니다. 9월 모평 예상 표점 최고점은 화작의 경우 138점, 언매의 경우 142점입니다. 국어는 작년 수능 만점의 경우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8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9월 모평 예상 표점 최고점은 미적분이 143점, 학통 만점일 경우 표점 최고점은 141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수능 만점의 경우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9점입니다. 작년 수능 최고점보다 7점 정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국어는 작년 수능 표점 최고점보다 상승이 예상되고, 수학은 작년 표점 최고점보다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2023 수능의 경우 국어 만점 표점 최고점과 수학 만점 표점 최고점 차이가 15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즉,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수능이었습니다. 이번 2024 수능 대비 9월 모평처럼 수능 난이도가 유지된다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작년보다는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작년처럼 수학 과목의 강점을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예상에는 2024 수능에서 전 영역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과목별 학습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어 과목부터 학습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 모평 만점 표점 최고점이 142점으로 작년보다는 국어의 영향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확실한 차이는 EBS 연계율에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국어에서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9월 모평 출제 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독서와 문학의 EBS 연계 출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9월 모평 이후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평 분석이 중요합니다. 6월과 9월 모평을 철저히 분석해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9월에 감지되는 변화나 경향을 분석해 자신의 학습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9월 국어 과목의 특징은 EBS 연계 지문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비문학 고난도 지문을 요약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학생들이 읽기 어렵다고 느끼는 EBS 지문을 분석 요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과 학생들은 인문사회 지문을, 문과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 지문을 중심으로 EBS 지문을 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선택 과목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선택형 수능 경향을 살펴보면 공통 과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선택 과목, 즉 화작이나 엄매를 통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능까지 60일 남은 기간 동안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고 덜 어려운 선택 과목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서 자신의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전에서도 공통 과목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위권 학생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 중에서도 독서 추론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모평에서는 EBS 연계성이 높아져 지문은 익숙하지만 선택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문항들이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집과 연계교재에서 보기를 달고 있는 사례 추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투형 모의고사를 활용해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학에서의 연계 출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어내는 힘, 문제 유형을 꿰뚫는 힘을 기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수험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풀이가 막히는 문제 유형과 단원, 실수를 자주 하는 유형과 단원, 오답 체크를 통해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메타인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절대 상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평 문항에서 킬러 문항 배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원은 자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이 무엇이고 이 학습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9월 모평 이후 수능 때까지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성취 목표와 성취 동기가 필요합니다. 수학 교과별 시험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1과 수2의 출제 유형들이 무엇이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개념과 유형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서 출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연습을 진행한다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밀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틀린 문제에 대한 질문, 탐색 과정, 재정립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를 풀고 나서도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할 줄 모르는 학생은 천재나 영재가 아닌 이상 특정 등급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수험생임에도 등급과 점수로만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학부모나 제3자는 점수나 등급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학습 과정에서 수학적 메타인지를 통해 출제 단원과 유형, 그리고 멘탈 상태에 따라 자신의 취약점과 학습 방향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위권을 길러낸 제 경험입니다. 오로지 공부를 백화적 쇼핑하듯 돈만 지불하고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는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와 학습 태도의 성장 없이는 상위권 도약은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년간의 단원별 기출문제 유형들은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권은 기출문제를 통해 각 교과 개념과 출제 유형들은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중위권은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시험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지로 출력해서 연습하기보다는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들을 연계교재 또는 다른 문제집을 통해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파이널 프로그램 안에는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에서 강조해야 할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 삼각함수와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한 심화 문제, 수투 미분에서는 조건에 대한 그래프 추론, 적분에서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해석 연습을 통해 준킬러 문행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은 수투의 연장선에서 초월함수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 연습이 필요하다고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조언하십니다. 평소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처럼 자신의 지식을 잘 적용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연습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과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탐의 경우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 파이널 학기에는 수능 기출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원마다 어떤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는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제될 문항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을 통해 필수 개념을 완벽히 학습하고 고득점 빈출 유형을 정리하고 풀이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풀이와 모범 답안을 비교 분석하고 가장 좋은 풀이법을 반복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에는 문항별로 요구하는 개념을 간단히 적어보고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혹은 단순 마킹 실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공부할 때 내가 진짜 모르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답으로 나온 선택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꼭 분석하셔야 합니다. 실전을 대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분에 20문항을 풀어야 하는 탐구의 경우 더더욱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실제 시험 시간인 만큼 혹은 OMR 마킹 시간까지 고려해 5분 정도 단축해 시간을 맞춰두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사회탐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탐은 짧은 시간에 성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월한 과목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고난도 문제의 패턴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제 시험지처럼 시간을 재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기출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념별로 분류한 기출 자료를 통해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되는 개념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한 특별히 약한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모평에서 공통적으로 틀렸던 부분을 체크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도약하려면 개념 완성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에 몰두하기보다는 반드시 맞춰야 할 기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핵심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공부해도 10월 학평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영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5등급 이하인 수험생의 학습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가 5등급대의 학생들은 현재 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유형부터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듣기, 단어, 문장 해석을 위한 구문 독해 등 수능 개념을 다지십시오. 그 다음에 빈칸,
글의 순서 등 고난도 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필자의 주장,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등의 대입학 유형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주 2회 셀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최고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4등급 대 학생들은 실전 연습과 더불어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4등급 대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이해하고 기본 어휘는 알고 있지만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해석이 뒤죽박죽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단서에 근거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아는 단어를 통해 부정확하게 유추하며 감에 의존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시험 중 시간 조절에 자주 실패하고 점수가 들쑥날쑥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선 주제, 제목, 함축적 의미,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약문 등 주요 유형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셀프 모의고사를 실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2등급 대 학생들은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튼튼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고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수능 때 급격히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평소 추상적이고 철학적 소재에 해당하는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빈칸 3점, 글의 순서 3점 등 고난도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주 4회 셀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